이번에는 1월 2주차 소설 조웅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조용전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잘못된 거고요. 오타고요. 조웅전으로 바꿔주시고 사람 이름입니다. 주인공 이름 조웅전. 자, 여기 이제 키워드는 조웅이라는 영웅이 등장하는 영웅 소설이고요. 우리들 알고 있는 많이 봤던 고전 소설이라고 이렇게 글의 갈래를 이제 고전 소설. 이 고전 소설 중에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또 하나 추가를 해보자면 전쟁과 관련된 그래서 군담 소설이고요. 그다음에 한글로 기록된 국문 소설이고요. 좀 조웅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던가 하늘에 뭐 있었던 존재였는데 뭐 지상으로 쫓겨 내려온다던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던가 이런 게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지극한 기도를 통해서 이게 뭐 이제 어렵게 태어났다던가 하는 그걸 기자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도 없고요. 굉장히 보수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제 막 결혼하기도 전에 연애를 하고 만나고 사랑한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의 이제 전기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조금 비현실적인 면은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이제 요소들이 좀 이제 없는, 그러니까 조금 현실적일 수 있죠. 대중들의 기호가 반영됐다고 보면 돼요. 너무 터무니없는 비현실적인 얘기보다는 있을 수 있는 얘기. 그리고 이제 뭐 가상이지만 이제 송나라, 그러니까 중국이 배경이기도 하고요. 간신의 관계로 이제 죽임을 당한 조웅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조웅이 위기에 처한 자기 아버지를 죽게 한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 이제 그 유교적인 이념, 진충보국,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고 충성을 다한다. 뭐 자유연애 뭐 이런 걸 주제로 하는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송나라 문제 때 충신 조승상이 유두병의 참소로 죽는다. 충신 조승상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주인공 조웅의 아버지. 자, 지금 참소로 죽는다 했는데 참소가 뭐냐면 모함하는 말. 참소는 모함하는 말로 죽었어요. 후에 이 문제는 황제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 간신 유두병이 태자의 왕위를 찬탈하고 조승상의 아들 조웅은 어머니와 함께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한 절에 모신 후 세상으로 나와 한 노인을 만났다. 그래서 이제 평범하지 않은 노인과 만납니다. 그대 이름이 웅이냐? 그러니까 그 노인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대답해서 제가 웅이 맞는데 존공은 그러니까 존중하는 당신, 이 앞에 있는 상대방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겠죠, 그렇죠? 이제 좀 나이도 되셨으니까 나이도 많으시니까 존공은 어찌하여 소자 이름을 아십니까? 물었더니 자연이 알거니와 하늘이 복음을 주셨대요. 근데 이 복음은 보물 칼이죠, 그렇죠? 보물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좋은 검이라고 나와요. 이름이 좋은 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아주 비범한 칼을 줍니다. 그렇죠? 이거를 너에게 줄게. 그래서 밑에 이것을 너에게 주고 임자를 찾아 하늘이 주신 이 검을 임자를 찾아서 과연 이걸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 주로 돌아다니다가 아주 큰, 이게 좀 비현실적인 것도 있죠, 없지 않아? 이게 큰 별이 어떤 이제 이 강우에 비쳤다. 강과 호수라는 의미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송나라, 그렇죠? 지금 여기 우리 마주하고 있는 이 조웅이 살고 있는 이 조웅이 있는 곳, 이곳에 조웅이 있는 곳이라고 할게요. 뭐 송나라라고 해도 되고요. 비치건을 찾아와서 수개월을 기다렸는데 만나지 못했다가 극히 괴이하여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이제 뭔가 좀 수상하고 뭐 이런 것도 괴이한 거고요. 뭔가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하늘의 기운을 받는데 강호에 떠다니지 아니하고 그대의 행색이 짝없이 곤박하매. 그대는 조웅을 얘기하는 거고요. 행색 모습을 보니까 짝도 없고요. 결혼도 못했고요. 자, 곤박하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몹시 절박하다. 내가 이런저런 걸 다 해봤지만 내가 딱히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어찌해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몹시 절박하고 곤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그러니까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분명 너가
유리걸식하는 줄 짐작했다. 유리걸식 사자성어처럼 쓰는 말입니다. 유리걸식은 이퀄 방랑하면서 이제 잘 곳이 없는 거죠. 잘 곳도 없고 목적지도 없고 직업도 없고 맞죠? 하는 일도 없이 잘 곳 없이 방랑하며 구걸한다. 걸은 구걸하는 거예요. 뭘 구걸하고 다니죠? 음식을 구걸하고 다니는 줄. 그래서 내가 너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를 알고 짐작하였거니와 찾을 길이 없어 이렇게 방을 써붙이고 소식을 이제 알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혹시 이 사람 보신 분이 있나요? 이런 방을 써붙이고 만나기를 기다렸는데 너 어찌하여 이제 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 초월적인 존재라고 불릴 수는 신이겠죠. 그렇죠? 이 웅의 운명을 조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칼을 주니까 자, 길이가 3척이 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칼을 준 얘기가 나옵니다. 자, 길이가 3척. 척은 원래 길이의 단위예요. 그래서 1척은 진짜 물리적인 걸로 따지면 30.3cm 이렇게 우리 거리 얘기할 때 있죠. 그렇죠? 우리 고전 소설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게 십리도 못 가서 십리, 백리, 만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리의 1, 2는 또 0.4km. 이거를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는데 알면 또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길이가 3척이 넘는다는 거 90cm가 넘는 그런 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칼에 칼 가운데 금자로 새겼으며 그 금으로 만든 글자가 있다 이거예요. 조웅검이다. 조웅검에 이미 조웅은 사람 이름이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너의 검이다. 이렇게 된 거네요. 자, 여기 이제 사자성어가 많이 나옵니다. 종종 나옵니다. 귀중한 복음을 그냥 주시니 은혜가 백골난망입니다. 은혜 잊지 못한다는 거 알죠? 그렇죠? 죽어서도 잊지 못합니다. 잊지 못할 것입니다.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백골난망. 어찌 갚겠습니까? 그대는 그대의 보배라. 그러니까 이건 너 거야. 하늘이 너에게 주신 거야. 그대의 보배이기 때문에 이건 너에게 하늘이 선물하신 거야. 하늘이 내려주신 거야. 주신 것. 그러니까 너무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냥 전하기만 했다. 그렇지? 나는 그냥 전할 따름이니 어찌 은혜라고 하느냐. 괜찮다. 그리고 이제 밑에 조웅이 여기서 한 수일을 유하고 그러니까 며칠 동안 여기서 머무르다가 못내 사랑하다.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즐겁고 편했는데 이별을 해야 되니까 이별을 하면서 그 노인과 이제 이별을 할 때가 온 거예요. 훌훌하거니와 시간이 훌훌 가버렸어. 그래서 이 훌훌하다면 시간이 빨리 가고 시간이 빨리 갔어. 시간이 빨리 가네. 그리고 그대와 밑에 보면 그대가 갈 길이 바쁘니 너 할 일이 많아. 그래서 부디 힘써서 대명을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요. 뭐냐면 이제 하늘이 너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단순히 검을 준 게 아니라 이렇게 너에게 사명을 내렸어. 너에게 임무를 주어지게 만들었어. 이건 하늘의 사명이고 너가 수행해야만 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조력자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의 조력자 역할을 이 노인이 하고 있다. 이 노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써놓으니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은 이제 하늘이 이제 너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으니 넌 속히 빨리 너의 일을 이제 빨리 진행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하늘의 조력자 역할을 노인이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하늘의 조력자. 그리고 또 하늘의 조력자이면서도 조웅의 조력자 역할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조력자라는 말은 도와주는 건데 물론 이렇게 조웅도 도와줬고요. 그다음 하늘의 어떤 뜻을 대신 전해줬으니까 하늘의 명을 전했다. 하늘이 조웅에게 내리는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 갔냐? 이제 남쪽으로 700리를 가면 관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중에 철간도사라는 사람이 있으니 너가 정성이 지극하면 아마 만날 건데 그렇지 않으면 못 만날 수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철간도사라는 사람이 있고 또 조력자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중략이 되고요. 철간도사가 산에 앉아 있는데 이제 본 거예요. 조웅이 올라오고 있는 걸 봤습니다. 조웅의 행동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벽상에 어떤 이제 조그만 정자의 벽에다가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쓰고 감을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겨서 그 글을 한번 봤어요. 맞죠? 글을 한번 봤더니
이제 이게 조웅이 쓴 이제 시인 거죠, 그렇죠? 지금 한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한자를 쌤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5글자씩 한자입니다. 기작 십년객 영견만리외 몽택 용유비 시성미달야. 그러니까 한자로 5글자씩 이게 이제 줄수를 나눈 건데 지금 페이지가 좁으니까 이제 작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갔지만 총 4줄짜리의 한자가 5글자씩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르죠? 이거를 한시라고 하죠. 그렇죠? 중국 민족 한족, 중국 사람이 쓰는 글자 한자, 중국 사람이 즐겨 쓰는 시, 그러면 한시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뜻은 여기 있어요. 뭐 이제 있는데 해석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의미를 좀 부여해 봅시다. 소설은 이 글의 종류 중에서 산문이라 하죠. 길어요, 그렇죠? 아주 길다, 그렇죠? 그다음에 시는요 운문이잖아요, 그렇죠? 운문은 길지 않고 뭐 하죠? 짧고 간결하죠, 짧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긴 산문 안에 이 짧고 간결한 시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소설 속에 시가 삽입돼 있다. 그러면 소설 안에 이렇게 시가 들어가 있을 때 효과는 뭐냐면 다양한 고전 소설에서 이런 방법을 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지루하고 따분한 이른바 단조로운 그런 산문을 이제 신선하게 아주 뭐 이제 재밌게 만들 수 있는 효과,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효과, 더 단조롭지 않게 지루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누가 가상이지만 누가 지은 거죠. 조웅이라는 주인공이 지은 시잖아요, 그렇죠? 조웅의 어떤 감정, 조웅의 현재 상태, 처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효과, 그렇지? 누가 읽어주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해석을 보니까 10년을 지내온 나그네가 만리 밖에서 찾아왔다. 흐린 연못에 용이 있어 날아오르는데 이 정성이 도달하지 않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와 용이 있어요. 이게 주인공 조웅이 자기 스스로를 비유하는 말이에요. 나는 용이고 나그네인데 근데 지금 멀리서 찾아오고 그 멀리서 찾아와서 누군가를 보려고 하는데 아까 기억나시나요? 위에서 정성이 지극하면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정성이 이제 지극하지 않으면 반대로 낭패, 한마디로 못 볼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럼 다시 돌아가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누굴 찾아왔어요. 철관도사를 만나려고 왔지만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간 것 같아요. 이 정성이 도달하지 않았다, 정성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사자 철관도사가 그치? 보기를 다함에 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반응이 이제 중요하죠. 대경하여, 그럼 대경은 크게 놀랐다, 그치? 크게 놀라며 이제 그 사연을 읽어보니까 자 그래서 밑에 급히 동자, 자기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심부름하는 하인을 보내서 산 밖에 보내서 청하니 빨리 데리고 와라. 웅이 동자를 보고 물어보면서 선생이 왔습니까? 이 선생이 누구죠? 지금 위에서 말하는 철관도사 왔습니까? 이제야 와서 청하시나이다. 당신을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만났어요. 자 밑에 웅의 손을 잡고 아주 흔쾌히 아주 기쁘면서 미소 할 때 그 소는 무슨 소자죠? 웃으면서 험난한 산길에 여러 번 고생했다 하면서 석반, 뭐 우리가 이제 저녁이죠, 저녁 석자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밥을 차려준 거죠. 이제 환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석반을 재촉하여 주거늘, 너 고생했다. 그러면 아마 이 전에 중략된 부분에 일부러 떠보려고 하거나 잘 안 만나준 것 같아요. 이제 보고 있으면서도, 그치? 자, 석반을 줬다라는 건 밥 차려줬어요, 그렇죠? 밥을 차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받아줬다라는 얘기겠죠. 환영의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렇죠? 네, 환영한다. 그러니까 말도 이쁘게 했어요, 조웅이. 내가 여러 날 동안 지금 몹시 굶주렸고 그 굶주린 내 뱃속에 창자에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선미, 착할 선자에 맛 미자, 그러면은 아주 산의 진미, 그날 선미 하면은 맛있는 것, 귀한 음식, 맛있는 음식. 그 다음에 귀한 음식, 이것을 많이 먹으니 향기가 배에 가득 차고 감사합니다.
근데 향기가 마음에 향기가 가득 차는 건 좀 이제 진짜 물리적인 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 먹는 양을 어찌 알아서 권하였으리요. 그래서 밑에 책을 2권을 줍니다. 자 이제 이게 뭐냐면 계속 조력자 역할에서 이제 스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책 2권을 줬다 하는 거는 우리가 스승이 제자에게 자기의 가르침을 주고 물려주는 거. 우리가 사사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사.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뭔가를 물려주는 거예요. 능력과 재주와 가르침을. 자, 근데 책 2권을 줬어요. 자, 근데 웅이 무릎을 꿇고 펼쳐보니 성경현전이라 밑에 이제 나올 겁니다. 훌륭하신 분들의 그런 이제 경전이었어요. 자, 다 보고 다 봤어요. 벌써 습득력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또 다른 책을 청하니까 이번에는 다 실존하는 책 이름들입니다. 육도삼략을 줬어요. 밑에 나오지만 전략, 병법서와 관련도 있고 처세술, 뭐 이제 싸워서 전쟁하면서 나라를 부국강병에 이르게 하는 뭐 이런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는 책들마다 족족 큰 소리로 읽고 도사가 더욱 기특히 여겨서 그 조응이 너무 기특하니까 천문도 한 권을 또 줬어요. 그러니까 천문지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는 조금씩 비현실적인 걸로 바뀌어갑니다. 기묘한 법이 많고 도사에 가르치는 술법, 주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가 광활하고 눈앞의 일을 모를 것이 없더라. 여기서 봐서 알 수 있듯이 점점점 많은 것을 습득해 가고 있어요. 점점 더 뭔가를 습득해가는 능력이 이제 많이 습득해 가고 있고 그 능력과 재주가 이제는 비범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특히 마지막에 뭐 이렇게 술법 같은 경우는 눈앞에 모르는 거 없다고 얘기할 정도면 진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능력과 재주를 이 철관 도사가 많이 이제 가르쳐 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하나만 잠깐 멈춰서 끊어서 갈게요.